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7월 31일 월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첫 주 시작 나쁘지 않았죠? 예,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다시 살려내고 있는 흐름이라 일단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등의 포인트는 이제 어저께 그 6월 PC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PC 지표가 둔화됐습니다. 예, 둔화되면서 이제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세상 사람들이 좀 점쳤다가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급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골디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이제 경기는 성장을 하는데 경기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제 가장 좋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ST팜 관련된 기사가 오늘 또 나온 게 있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제 대형주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급등이 나온 모습이고 ST팜은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ST팜도 이제 슬슬 골디락스 기대감, 즉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바이오 쪽에도 이제 수급이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외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ST팜이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나온 소식을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제 8월 달에는 뭐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회사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만 화장품 회사 중에 그래도 실적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어서 그것도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황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마감 시황,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개인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미국 6월달 PC 가격이 상승이 둔화됐다. 그러면서 9월달에 금리 동결이 기대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안보 이슈가 작용한 대만을 제외하면은 아시아 증시 전반 상승 마감했다. 미국 6월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근원 PC도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를 덜었다. 그러니까 이제 PC 같은 경우에 이제 근원 PC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속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PC가 잡히면 사실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점차 가져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20%까지 내려가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거는 이제 오타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확률이 20%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3일 연속, 코스닥은 2일 연속 상승세에 성공했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고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시장이 올라갔을 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몇 개 섹터 있죠.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 뭐 건설기계라던가 방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엔터라든가 뭐 이쪽으로만 이제 그리고 의료 장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쪽으로만 수급이 계속 집중되면서 그들만 올렸던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쪽으로도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 속도가 빨랐던 반도체는 오늘 주춤했고 2차 전지가 계속 반등했고 소재 산업재 등 이제 민감주 그리고 소외됐던 소프트웨어 상승이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의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추정된다. 이거는 이제는 2차 전지는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단기성 매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왔다가 수익 나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뭐 에코프로 이야기도 지난주에 몇 번 했었지만 일단은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석유 부양책 기대감과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계 조선 피크아웃 시점 이연 기대와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이번 주 대형 플랫폼 업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이버가 실적이 호조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 공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 그 네이버가 8월 달에 AI를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때 내용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챗 GPT보다 훨씬 많은 이제 한국어 언어 능력을 가졌다든지 뭐 등등 되게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출시하기 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네이버가 계속 이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서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달 출시니까요 이제 출시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빠른 환율 하락으로 기대 수익률 저하, 그리고 중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비중 축소 역량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 참여는 확대가 되고 있다. 투자 예탁금이 58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차전지 주식 현금화했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 흥행 등의 영향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매수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골디락스 기대도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주도권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주가의 관성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은 일단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좋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마감 시황 자체도 증권사 마감 시황 자체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개인들의 힘이 커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종목별로 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함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관련된 소식을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제 빠르면 8월 달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이 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술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 중인 네이버가 사우디 네옴시티 본계약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다음 달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네옴시티 본계약에 따른 수주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도 추산되고 있다. 상당히 이게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는 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도 출시를 하지만 네옴시티가 또 8월 달에 만약에 본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네이버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권입니다.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20만원 내외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중장기로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5만원까지는 그냥 쉽게 도달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여기로 뚫고 그냥 30만원까지 일단은 한 파동으로 한 추세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네이버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조금 더 최소 25만원 이상 갈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나 지금 매수는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할까요? 뭐 이런 이제 부분이라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오히려 사는 게 싸게 사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 뭐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으면 이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참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큰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또 21만 원까지 내려오면 이제 오히려 땡큐 매수에 이제 가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ST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기사들이나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ST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2분기 실적은 좀 처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대감 섞인 리포트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 직접 나온 것들을 읽어 드렸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바로 코멘트 나온 리포트들을 오늘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ST팜이 하반기에 올리고 생산량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베스트 바이오에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T팜의 하반기 올리고 생산량이 상반기 2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에스팜이 올해 연간 매출액으로 2,843억 원,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13% 성장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수치다. 에스팜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53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저하고 실적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올리고 공급 확대에 따라서 올 4분기 에스팜의 영업이익이 2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달성이 가능한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하반기 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상용 물질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1차 공급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업용 물질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다. 그리고 공급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고 고객사 물질이 승인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 및 수익성 모두 제고가 가능하다. 하반기 이러한 풍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그리고 로슈의 고혈압 치료제 질레벳이라는 비롯해서 다수의 RNA 치료제들은 후기 임상 단계로 갈수록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FDA 실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오늘 기사가 나왔고요. 데일리 인베스트라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에스팜 올리고등 고마진 품목 매출 증가에 주가가 반등할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울증권, 키움증권 우리가 전부 다 봤던 거죠. 근데 이들의 이제 코멘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에스팜이 그 IR도 좀 이제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이러면은요, 뭐 증권사나 뭐 아니면 기사들, 좋은 기사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시장이 바이오 섹터가 받쳐주질 않으면 이런 증권사 리포트나 기사가 나와도 이게 중요 기사가 아닌 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바이오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잖아요. 때문에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일단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긴축 기조가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종목들은 계속 저점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그런 것들이 그런 온기가 우리 시장에도 유입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기다려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매수에 좀 사놓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월요일인데 또 종목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압박감이 좀 있어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일단은 업종을 고려하진 않았어요. 업종을 고려하진 않고 그러니까 업종 무관하게 실적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찾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화장품 회사가 하나 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네오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주가가 계속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뭐 25,000원, 26,000원 뭐 또는 그 이상도 27,000원 여기까지도 주가가 반등이 이제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피부 민간 피부에 사용하는 그 아토팜이라는 화장품 그 다음에 피부 장벽 트러블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리얼 베리어 그리고 생활 보습 바디 바디 로션인 더마비 그리고 자연주의 컨셉으로 만든 이제 뭐 TS라는 화장품 그리고 메디컬 스킨케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파는 화장품 제로이드 자, 요런 것들을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 중에 아토팜이라는 거는 민감성 스킨케어 이쪽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7년 연속 1위입니다. 17년 연속.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작년까지도 17년간 지금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 이제 1위를 달성한 화장품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이 아토팜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분기 때도 실적이 호조를 보였어요. 1분기 때도 호조를 보였는데, 자, 이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영업이익이 11%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거의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13% 정도 증가한 24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1%가 또 증가한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60억이 아니라 70억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라인업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중이고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회사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낮았어요. 일단 국내 내수용이었습니다. 내수용이었는데 이제 수출은 전체 매출의 10% 정도? 10% 내외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수출이 이제 올해 수치가 나온 걸 보면 20% 매출 비중에서 20%를 넘어갈 걸로 또 이 20% 내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일본 쪽으로도 좀 많이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데도 이제 입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 성장 플러스 밸류입니다. 밸류를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대거든요. 1800억대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만 1500억이에요.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500억에다가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평가 상태다.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걸 보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왜 시장이 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느냐, 왜 강하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가 일단은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ST팜 또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기사 나온 거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실적 기대주로 네오팜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네오팜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할 건지 또는 어느 타이밍에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은 각자 이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화장품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너무 급하게는 따라붙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또 실적 전후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현금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31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입니다.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바이.